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성서 자원회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건 대구시가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일단 진행한다는 걸 전제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사업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성서 자원회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구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 3호기의 설치 대보수에 대한 하는 걸 전제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대구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시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3호기 강제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대구시의 소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마치 설명회만 열면 주민들이 따라와 줄 것이라고 판단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3월 달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고 또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 버전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10년 넘게 가동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입니다. 다시 짓는 만큼의 개체 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체 사업 대신 뒤늦게 대보수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년 전에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이미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의 어떤 행정 편의적 탁상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3호기 대보수에서 그냥 연장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니까 지역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쓰던 소각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당연하게 달서구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우리 지역에서 태웠고 앞으로 또 다시 30년 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 죄졌습니까? 성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장 대구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 모든 쓰레기가 온다면은 모든 그 부담감은 달서 구민들만 가지게 됩니다. 소각장 1호기, 소각장 2, 3호기, 그다음 SRF 모든 소각하는 게 달서구로 온다면 그게 과연 누가 달서 구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대구시에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민설명회는 대구시가 주민설명회 개최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로 끝났습니다.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대구시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이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재 화가 한국의 고갱. 대구 출신의 고 이인성 화백을 지칭할 때 늘 붙는 단어들입니다. 이 화백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1950년 11월 벌어진 총기 사고로 3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 대구 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아루스는 라틴어로 예술이란 뜻입니다. 1층에 조성된 예술다방은 1937년 이인성 화백이 대구에서 운영하며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아루스 다방을 모티브로 재구성했습니다. 2층은 화가의 작업 공간을 재현해 구성했고
이 화백의 작품을 시기별, 주제별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가 이인성이 37년에 문을 열었던 아루스라는 다방에서 많은 예술인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의 의미를 이 공간에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래도 아루스라는 이름을 차용하다 보니까 이인성의 그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당시 1900 일제강점기에는 이인성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이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중구는 아루스를 동성로와 양령시를 연결하는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중구는 앞으로 근대골목과 양령시, 동성로, 지역 상권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이곳 아루스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지역의 창의적 에너지를 이끄는 문화 관광 허브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아루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골목 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깊이 있는 해설 프로그램과 중구 관광 안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특별기획 전시 사람과 땅 지리지의 담다를 내년 2월까지 개최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와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를 비롯한 지리지와 지도 198점을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 지리를 기록한 경상도 지리지. 1425년 편찬돼 올해 600년이 된 경상도 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단위 지리지입니다. 팔도에 모든 지리지가 제작되었는데 그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리지로 그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경상도의 지리지가 가장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내년 2월 22일까지 지리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사람과 땅 지리지의 담다를 엽니다. 이 전시에서 공개하는 198점의 지리지와 지도는 자연, 통계, 지도, 문학으로 분류해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람과 땅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해 문학과 지리 정보가 결합된 신증, 동국, 여지, 성남 등 지리지의 기원과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2부는 숫자로 보는 국가를 주제로 조선이 인구, 토지, 군사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했음을 지리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 지리지의 단짝 지도에선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리지의 정보가 어떻게 시각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 김정호가 지리지를 체계화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구축한 과정을 동여도지,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을 통해 조명합니다. 4부는 사람과 삶의 흔적을 주제로 땅을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흔적을 따라갑니다.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촉각 체험물과 수어 해설 영상물,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자료도 제공합니다. 지리지가 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QR코드를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특별전과 연계한 강연,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습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지리지와 지도를 통해 선조들의 역사와 삶의 지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1위는 단연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고 특히 20, 30대는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소비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은 신용카드를 온라인 쇼핑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카드 데이터로 본 대구 경북 소비 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카드 소비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소매 23.3%, 음식 숙박 11.9% 순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온라인 쇼핑은 5.1%포인트나 올랐고 보건의료 역시 1.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매는 큰 폭으로 줄어 오프라인 소비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비 품목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20, 30대는 카드 소비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쇼핑에 사용했고 40대도 40%가 넘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아
60대는 13.2%, 70대는 24.1%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간 소비 이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카드 소비를 했고 이어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 순이었습니다. 올해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20.7%로 2017년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통계 데이터 센터의 내국인 국내 BC카드 소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업종별 비중과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젠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농업에도 AI 바람이 거셉니다. 날씨와 생육 정보를 분석해서 온실 환경을 알아서 조절하고 병해충과 재해는 미리 예측해 준비하는 건데요. 인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적용할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농촌진흥청이 내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토마토 스마트 온실입니다. 약 3,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한 동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농가가 축적한 생육 정보와 세계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시간대별 온도와 습도는 물론 창문 개폐와 난방 시점까지 스스로 조절합니다. AI 기술 도입 전에는 사람이 항상 농장을 운영을 할 때 감각으로밖에, 경험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AI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가 수입을 20% 높이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20% 줄이며 기술 개발에서 현장 보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30%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AI 비서, AI 이사기를 영농 설계부터 병해충 진단, 재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올타임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온실 축사 관리 기술과 농작업 로봇, 드론 자동화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30억 건 규모의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합니다. 연구 현장에는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 가칭 AI 새싹이를 투입해 연구 기획부터 실험 분석, 보급 전략까지 일종의 박사급 비서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 전환을 앞당기고 농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 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다시 한번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이 혼밥 문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유천 하이패스 IC 현풍 방향 설치 공사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풍 방향 IC가 개통되면 일평균 8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남대구 IC와 화원옥포 IC를 경유하던 차량은 주행거리 3.8km, 통행시간 약 8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벨트의 물류 효율성 개선과 남서부 주요 간선도로 정체 구간의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서 IC 벽천 분수 신축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높이 16m, 총 길이 36m 규모의 이 분수는 벽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가 어우러져 다채롭고 역동적인 수경 경관을 연출합니다. 주변에는 달서구를 대표하는 나무인 편백나무를 심었고 분수 전면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성서 IC 벽천 분수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여름철 폭염을 위한 역할뿐 아니라 관문도로 경관 개선을 통해 달서구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은 지난 28일 열린 2025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 내빈들이 참석해 타종과 함께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의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21곳에서 2억 원을 목표로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원룸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등입니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 등록지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대구시 지회에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달서구가 청년 친화용 만남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로 최근 200호 성혼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민관학이 협력해 결혼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결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2025 달성 아동국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뮤지컬 피터 래빗의 티켓 예매가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공연은 모든 좌석이 무료로 제공되며 만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서구에서 기관 행사를 열고 서구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과 중앙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봉 리비테르 어린이집은 야시장에서 얻은 130만 원의 수익금을 대봉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 기탁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